유인구 친구들 안녕하세요. 실버스톤 김은석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벌써 신문과 광고로 매체 읽기 세 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2시간을 통해서 신문 매체와 광고 매체, 본문 학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슨 학습을 할 거냐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실생활 속에서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매체들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보다가 그 중에 두 가지를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가 아닌 선생님이 만든 학습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실생활 속 매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모두 학습지 다 받았죠? 그러면 학습지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수업을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준비한 매체는요, 바로 방송보도입니다. 방송보도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하고 잘 모르겠다라는 낯선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슬라이드 화면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아, TV 뉴스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방송보도에 우리가 개념부터 한번 정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방송보도란 일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방송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9시 뉴스, 8시 뉴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늘 뉴스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뉴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런 방송 매체에서 하는 뉴스를 우리는 방송보도라는 이름으로 해요.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건들을 전달하는 영상 매체인데요. 사실 영상 매체라는 점을 빼고 보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신문 매체와 굉장히 닮아 있죠.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건들을 전달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방송 보도에 대해서 신문 기사와 비교하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을 통해서 방송 보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 빈칸은 잘 채우고 있나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나머지 표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대에 읽었던 기사와 관련된 뉴스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구시의 팔공산, 거기에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서로 상반된 입장의 기사를 읽어보았어요. 가와 나의 기사였는데요. 한 기사는 팔공산에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것에 찬성하는 기사, 하나는 반대하는 관점의 기사였습니다.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팔공산 구름다리 관련된 보도 영상을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한번 뒤에서 신문기사와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표에 정리하면서 같이 알아볼게요.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팔공산 구름다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카를 이용해야 하는 만큼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여전히 케이블카 업체와의 사회공헌 협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팔공산 구름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 소유 땅 4필지가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케이블카 끝 지점의 땅이 팔공산 케이블카 소유로 밝혀졌습니다. 구름다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케이블카 업체에 혜택을 주는 데다 이 땅까지 케이블카 업체로부터 사들여야 하는 겁니다. 케이블카 업체로부터 수익의 얼마 정도를 환수하느냐를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결정해야 하지만 대구시는 여전히 협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특정 업체가 특혜를 보는 데 있어 가지고 과연 대구시 어떤 식으로 그걸 수익금을 좀 환원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 업체하고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건 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비공개로 좀. 예. 하지만 이는 현행법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는 특정인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계약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고 저희 의회에도 공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깜깜이 계약을 하고 있고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지 저희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앞서서 이미 신문 기사를 읽어봤기 때문에 오늘 보도 영상도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신문 기사들 중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가 기사와 오늘 봤던 방송 보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들 먼저 공통점부터 찾아봅시다. 둘 다 일단 사안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죠.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었나요? 맞아요. 대구시 팔공산에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계획에 관련된 사안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점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관점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나요? 네, 맞습니다. 둘 모두 다 그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조금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좀 뉴스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신문 기사에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늘 뉴스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자막이나 아니면 기자의 말하는 목소리 톤이나 인용되어 있는 관계자들의 말들을 통해서도 부정적인, 반대하는 입장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신문 기사와 방송 보도의 차이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매체를 선택하고 있는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매체에 대해서 인쇄 매체, 음성 매체, 영상 매체, 인터넷 매체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문 기사는 그 네 가지 중에 어떤 매체를 선택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인쇄 매체죠. 종이에 글씨가 써져 있고 사진 같은 것들이 첨부되어 있는 인쇄 매체입니다. 그럼 방송 보도는요? 네,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기 때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겠죠? 영상 매체예요. 그렇다면 인쇄 매체와 영상 매체는 각각 어떤 이미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을지 한번 그 다음 표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쇄 매체는 글이나 사진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죠. 글이 아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거고요. 사진을 통해서 신문 기사에서는 글의 내용을 보완해 주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영상 매체에서는 시각적 이미지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동영상이나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동영상으로 담아져 있거나 또는 자막을 통해서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각적 이미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리 효과 등의 청각적인 이미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송 보도의 이미지는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까지 있다, 시청각적 이미지이다 라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문 기사에서는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좀 비교되는 부분, 차이점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면요. 전문가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큰 따옴표나 이렇게 인용부호를 사용해서 글자로 옮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방송 보도에서는 기자가 전문가나 관계자의 말을 대신 인용해서 말하기보다는 아예 그대로 전문가나 관계자를 인터뷰하면서 그들의 생생한 생동감 있는 목소리로 들려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아까 대구시의회에서 한 여자분께서 인터뷰를 했던 영상들을 떠올리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신문 기사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무엇이냐? 상세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글자로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매체예요. 방송 보도도요, 다양한 정보들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현장감 있는 정보 전달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죠. 직접 인터뷰를 가지고 온다거나 다양한 소리효과 동영상 같은 것들을 넣다 보니까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방송 보도 영상 매체를 통해서 기존의 신문 기사 배웠던 내용과 한번 연관지어서 비교해보는 활동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송 보도 외에도 다양한 매체들을 앞으로 더 마주할 텐데요. 그럴 때마다 앞서서 배웠던 매체에 대한 내용들과 연관지어서 이 매체는 어떤 점이 공통적이지? 이 매체는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네. 이럴 때는 이런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준비한 첫 번째 방송보도 매체는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 매체로 넘어가 볼게요.
네, 선생님이 준비한 두 번째 매체는요, 카드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가장 핸드폰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SNS일 거예요. 선생님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SNS 속에서 여러 정보들을 보다 보면 한 번쯤은 카드 뉴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카드 뉴스라는 매체를 한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빈칸 학습지 빈칸 채우시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아요. 먼저 카드 뉴스의 정의입니다. 카드 뉴스란 무엇이냐? 주요 이슈를 이미지와 간략한 텍스트로 재구성해 보여주는 새로운 개념인 뉴스 형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런 카드 뉴스의 특징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순차적으로 넘겨볼 수 있어서 모바일 및 SNS 환경에 적합하다. 여러분들은 보통 커다란 모니터 화면으로 무언가를 보는 것보다 자그마한 스마트폰 화면으로 무언가를 보는 것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화면에서도 카드 뉴스는요, 아주 가독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작은 화면에 맞게 보통은 정사각형 화면으로 뉴스들을 재구성해서 우리가 한눈에 쏙 보기 편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한 번에 넣어놓기보다는 컷컷으로 나누어서 하나씩 넘겨볼 수 있게끔 아주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한 컷 한 컷 안에 텍스트가 많이 들어가 있기보다는 굉장히 간략하고요.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림이 함께 있어서 보는 사람들에게 가독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독성이 높다라는 두 번째 특징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혹시 가독성이란 말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독서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라고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독성이 높다라는 것은 읽기가 쉽다는 거고요. 가독성이 낮다 혹은 가독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읽기가 어렵다, 읽어서 이해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SNS 환경에서 주로 사용되다 보니까 전파력이나 확산성이 뛰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다른 인터넷 기사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요. 카드 뉴스는 SNS에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링크를 보내기도 쉽고요. 혹은 퍼간다라고 하나요? 요즘은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여러분들 댓글을 통해서 누군가를 태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파하고 또 누군가가 그것을 복사해서 다른 데다 붙여넣고 이런 식의 전파력과 확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뉴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확산이 되면 될수록 좋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카드 뉴스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원래 같으면 다른 카드 뉴스 하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분석을 해봤던 게 여태까지 흐름이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이 카드 뉴스를 직접 만드는 것을 통해서 그 매체를 다시 한번 이해해보고 어떻게 바르게 읽을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카드 뉴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구성에 따라서 여러분들만의 카드 뉴스를 제작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표지입니다. 어떤 이슈를 소개할 것인지 그 제목 같은 것들을 표지에 보통 적어주고요. 그때 제목은 구구절절한 제목보다는 마치 신문 기사에서 표제를 정하듯이 간략하고 가독성 높은 제목을 정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관련 이미지들을 넣어주면 좋겠죠. 왼쪽의 사진은 선생님이 층간소음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고 있는 카드 뉴스를 가져와 본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웃 간의 고성을 지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뭔가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의 이미지를 넣어놨고요. 층간소음 대처법이라는 글씨를 굉장히 크게 하고 대처법이라는 데에 색깔을 넣어두어서 가독성을 높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목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층간소음 현명하게 대처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면서 이 카드 뉴스를 읽어보면 층간소음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겠구나 라고 독자들에게 정보를 주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표지였고요. 본문에는 표지에서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들을 제시해주면 되는데요. 좀 카드 뉴스는 하나씩 넘겨서 보는 거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장의 사진 안에
소제목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내가 본문을 얘기할 텐데 그 본문에 어울리는 소제목은 뭐냐? 우리 옆에 그림으로 보자면 참을 수 없는 고통, 층간소음 이러면서 층간소음의 고통의 정도가 또 그로 인한 문제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통계 자료를 지금 얘기할 거니까 그에 적합한 소제목을 넣어 놓은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본문에는 신문 기사와 마찬가지로 통계 자료를 인용한다거나 아니면 전문가와 관련자의 견해를 넣어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자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들을 넣어놓을 수 있겠죠. 대신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을 가져올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다른 매체들에 비해 이 카드뉴스라는 것은 간략하고 가독성이 높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그래프로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컷 한 컷 넘기면서 모바일 환경에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 너무 많은 정보를 넣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끊어서 한 페이지에는 딱 한 페이지 안에서 볼 수 있을 만큼의 정보만 넣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용이 바뀐다면 아무리 모자라도 페이지를 꽉 채우려고 하지 말고 다음 페이지로 바꿔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본문에 대한 페이지를 여러 가지 가져가셔도 돼요. 오늘은 6컷으로 만들 거라서 첫 페이지와 마무리 페이지만 빼면 4컷 정도를 본문에 배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작하는 표지가 있었으면 마무리하는 표지도 있어야겠죠? 보통 마무리 부분에는요, 독자들의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설득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혹은 인상 깊은 문구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질문을 던진다든지, 어떤 명언을 인용한다든지, 혹은 이미지를 넣어서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상을 남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내용들이 어떤 것을 인용했다라면 그 출처를 마지막에다 정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옆에 예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출처가 나와 있진 않았지만 그때그때 컷 밑에다가 출처를 밝히는 경우 혹은 마지막에 한 번의 출처를 정리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학습지 뒷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카드 뉴스를 직접 제작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관심 있는 이슈 하나를 선정해 주시고요. 겉표지, 마무리 표지를 포함해서 6페이지로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본문에 들어가는 내용은 4컷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문구도 작성하고 적절한 이미지를 그릴 텐데 바로 첫 번째 표지부터 막 그려나가면서 하나하나 하지 마시고 먼저 연습장 같은 데에다가 6컷의 내용을 어떻게 넣을지 먼저 한번 가이드라인을 짜보세요. 마치 글쓰기를 할 때 개요를 쓰듯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컷에는 이런 내용, 두 번째 컷에는 이런 내용, 세 번째 컷에는 이 정도 정보를 넣어야지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하셔야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질 높은 카드 뉴스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카드 뉴스를 제작하는 시간 충분하게 한번 가져볼게요.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어느새 15분 정도가 흘러서 여러분들 제작하는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앞뒤로 있는 친구들 혹은 옆에 있는 친구들과 자신이 제작한 카드 뉴스를 바꿔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즉, 지금부터 짜게 카드 뉴스를 읽어보시고요. 다음 평가 기준 4가지에 따라서 한번 점수를 매겨줘 주세요. 첫 번째, 선정한 이슈가 흥미로운가? 두 번째, 특정한 관점에 치우치진 않았는가? 세 번째,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 문구나 이미지가 적절했는가? 네 번째, 담겨져 있는 내용이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 좀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한다면 1점, 매우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5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점은 아마 20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다 한 후에는 원래 주인에게 다시 학습지를 돌려주세요. 그러면 자기 점수를 이제 알았으니까 좀 점수가 낮은 평가 기준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개선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슈가 흥미롭지 않았다라고 점수가 한 1점 정도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면 이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이거 독자들과의 관련성을 좀 더 높여봐야겠다. 아니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카드 뉴스에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가 바꿔서 읽어서 평가해보는 시간 5분 정도를 가져볼 거고요. 다시 돌려주면 개선해보는 시간 10분 정도 가지면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영상 수업 들어주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이제 우리가 어느덧 두 번째 소단원을 마치게 되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5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때까지 혹시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